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개 손정박사입니다. 벌써 11월이네요. 11월, 12월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그 중에서 잊지 말고 챙기셔야 될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25년 사업계획서에 맞춘 예산 작성입니다. 평가 지표에 맞춘 예산 작성, 지자체에서 바로 통과되는 예산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챙기셔야 되는 포인트를 저희 국회의원 회계 한 팀장이 정보를 제공해줘서 이렇게 영상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포인트 다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작성 첫 번째 포인트, 인건비 비율입니다. 장기간 기간은 우리 최저임금 외에도 각 사업마다 꼭 지켜야 되는 법정 인건비 비율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비율은 다 나왔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다룰게요. 그래서 25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에 이 비율을 딱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만 지자체에서 한 번에 예산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많이 나왔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본인부담금 장기환급여 수입, 가산금 수입의 합계와 직접 인건비를 비교해서 그 인건비 비율이 각각 사업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각각의 선생님의 급여도 임직원 보수일람표와 맞춰서 각각 선생님들의 모든 급여의 합계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 비율도 맞아야지만 제출했을 때 바로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입 세출 총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입 세출, 예산 세입 들어오는 돈, 세출 나가는 돈, 이게 처음에 들어오는 돈이 2억이었다면 나가는 돈도 2억으로 차액이 없게끔 0이 되게끔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니 잉여금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0원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서 들어오는 모든 돈을 다 쓰는 형식으로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다,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잉여금은 어떤 항목으로 책정을 해서 배정을 하고 승인을 받을 것인가,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 고민하셔서 돈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0을 딱 맞춰 주셔야 되고요. 이 항목의 경우에 공단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보호자가 되는 본인 부담금 외에도 국가 보조금을 받는 시설들도 있고 후원금 받는 시설들도 있으시잖아요. 이것도 각각 세입 세출이 지금 이 수익 사업 외에도 각각 맞아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예산 작성하셔야 돼요. 세 번째,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끔 작성. 노인 장기환 기간의 세입 세출 예산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별표 9, 별표 10 세부 내역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각 사업별로 개정 과목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쓰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문요양 사업을 운영 중인데 예산에 생계비가 들어간다. 생계비라는 건 입소자, 이용자의 주식비, 부식비 같이 식재료비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개정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처럼 생활을 하는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에만 사용되는 개정 과목인데 방문용에 쓴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각 사업에 맞고 사용되는 항목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예산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할까요?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매 회계년도 개시 5일 전까지입니다. 즉 2025년이 시작되기 5일 전이니까 2024년 12월 25일까지겠죠. 그런데 쉬는 날이잖아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22일까지는 보통 보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한은 시군구마다 사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군구에서 따로 안내 받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 영상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기한 내에 제출을 예산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2025년 8월 15일 날 현금 출납부 총계정 원장 중간 보고를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이 또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남들보다 한 번 더 보고하게 되면 일도 많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기한 내에 빠르게 미리 신청하셔서 끝에 가서 나머지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평가에서도 사업계획서 내에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게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사업계획서에 맞는 예산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산은 보고가 완료되면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지금 이 시점에 신경 써서 사업계획서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에이 난 하나도 모르겠다, 이 영상 봐도 전혀 감이 안 잡힌다, 이런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예산 작성을 전문가에 맡기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희 이미 하고 계신 프리미엄 고객분들은 해당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꼭 배워서 하셔야 된다면 기관에서 직접 작성하시면서 배워보시면 좋겠지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영업이나 어르신 모시는데 그리고 고효율 업무에 집중을 하시려면 이왕이면 다른 곳에 외주를 줄 때 제대로 신뢰 있는 곳에 해주는 곳에 맡기는 것이 좋잖아요.
저희가 9년간 1,400개 기관에 맞춤형 예산을 작성을 하면서 쌓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사업별로 신청하신 대표님들의 사업과 규모에 가장 알맞는 자료를 제공을 하고, 회계 한 팀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자료들 뭐 검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관에 맞게끔 변경해서 예산을 짜드리니까 편안하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신청 방법 제가 넣어드리고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또 리마인드 해드리고요. 꼭 이용하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다시 제가 빠르게 얘기했으니까 돌려보시면서 예산 2025년 사업계획서에 맞게 직접 하시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시든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제대로 예산 작성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평가와 예산 같이 잡아주세요. 2025년 첫 시작 본 예산 탄탄하게 보고하시고 한 해 시작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